파주 운정 앞으로 가격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야 그 천장을 알겠죠. 천장을. 지금 대장 아파트 누군지는 다 알아버렸습니다. 운정 아이파크가 사실은 대장입니다. 자, 이 친구 현재 얼마 하느냐. 33평 기준으로. 자, 봅시다. 호가 기준으로 1층을 제외하고 중층 기준으로 했을 때 쭉 가면 7억을 넘어갑니다. 7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층이거든요. 14층 나왔다. 중층 하니까 7억 5천까지 가야 돼요. 7억 5천. 그리고 과거 시세를 보면 최고 9억 5천까지 갔다가 9억 5천까지 갔다가 바닥을 6억 2천까지 찍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매물이 좀 나와 있는데 1층 저층 이런 것들하고 시세 차이가 좀 난다. 원래 가격이 저층이랑 중층하고는 10%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거의 7억 정도 하니까 10%면은 7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이 한 6억 8천이나 이렇게 하면, 그쵸? 딱 그 정도 하는 거죠. 이제 중층으로 가면 7억 5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 7억 5천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7억 5천이래요. 과거 10억 가까이 찍고 25%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운정 신도시의 시세를 알겠어. 자, 그러면 삼성지구랑 싸웠을 때 똑같은 가격이라면 대중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7억 5천 한대요. 대장이 33평 나누면 평당 2,272만 원 합니다. 자, 평당 2,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 가격이다 만약에. 그러면 삼성지구 새 아파트가 있다. 역세권이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삼성역이든 지축역이든 상관없어요. 당연히 삼성지구를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10% 정도 삼성지구가 비싸다고 하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10%가 더 비싸대요. 거리가 차이가 꽤 나잖아요. 이쪽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축역까지 오는 거예요. 지축역까지. 거리상으로 서울 완전 거의 다 왔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중층을 딱 10억에 살 수 있다면 평당 3천이죠. 3천. 이게 지금 몇 프로 차이입니까? 25% 차이 나는 거예요. 25%. 75%니까. 차이가 꽤 난다는 거예요. 꽤 나요. 지축지구가 아니라 삼성역 요 정도라면, 삼성 아이파크나 요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25%까지는 차이 안 날 거고요. 평당 2,600. 평당 2,600이면 된대요. 어떤 것 같아요? 자, 2,200 나누기 84%. 좀 수긍이 되지 않나요? 그래. 저 정도 가격이면 어떻게 하지? 저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기는 비싼 돈을 주고 선택하는 거고, 저기는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저걸 선택하는 거고, 수요에 맞게끔 선택하면 되겠네. 라는 정도예요. 맞아요. 자,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자, 인천 검단하고 비교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비교한 게 경기도 내에서 어디랑 비교한 거예요? 고양시 삼성하고 신도시랑 운정 신도시인데 여기는 고양시가 아니라 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파주만 비교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파주로 넘어가는 순간 10%가 저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10%가 아니라 또 삼성이나 이런 것들은 얘네들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또 거리가 또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고양시 구축이 아니라 저쪽 서울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한 10% 더 비싸서 그래 한 20%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천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인천 검단이거든요. 근데 검단 신도시죠. 신도시이긴 한데 하나는 경기도 외곽의 파주고 하나는 인천에서 서구의 검단 신도시예요.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어요? 고민될까요? 만약에 파주 운정이 훨씬 비싸고 검단이 저렴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검단 신도시 지금 얼마 할까요? 왠지 7억 5천 정도 안 할까요? 중층 정도 봤을 때 1층 좀 지나가고 여기는 30평을 넣었네. 자, 33평만 넣으면 7억. 자, 7억이잖아요. 미세하게 차이 있죠. 근데 큰 차이는 아니죠. 그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 하나는 경기도 외곽 파주고 하나는 인천이니까 그래, 둘 다 7억 초반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지하철 하나 들어올 거고
파주는 GTX가 들어올 건데, 그쵸? 들어왔을 때 누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측면에서 본다면 파주 운정에다가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점수를 뭐 엄청 많이 주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GTX가 서울 근접성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완성이 되었을 때는 파주 운정이 조금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고양시 대장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고양시 대장이 누굽니까? 킨텍스죠. 근데 킨텍스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13억에서 14억 하거든요. 평당 3,600에서 3,800 하거든요. 저기 지축지구보다 더 비싸거든요. 얘는 도대체 고양시에서 서울하고도 멀리 있는데 뭔데 이렇게 비싸냐. 아니 이 가격을 보면 차라리 파주 운정신도시 정말 저렴한 거 아니야? 여기 고양시니까 한 20%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보면 여기 한 14억 하니까 14억에 0.8 할까? 0.7 할까? 그러면 11억 원 해야 되는데 왜 7억밖에 안 하지? 4억 저평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리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친구는 땅 자체가 상업지예요. 여기 또 밤에 가보면 또 으리으리하거든요. 층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여기는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아니었는데 호텔을 지어주고 이제 막 현대 뭐 지어주고 아울렛 지어주고 백화점 지어주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일자리를 해가지고 꽉 채웠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땅이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좀 지은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자체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킨텍스랑 있고, 그리고 여기도 GTX 초록세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순하게 여기서 뭐 10% 20% 더 저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빼고 어쩔 수 없이 빼고 이런 특별한 애들 빼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축에 해당하면서 좀 역하고 멀지 않으면서 주변에 인프라가 좀 되어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찾아보면 이게 이제 일산에 있는 요진 YCT예요.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파주 운정이 만약에 고양시 대비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 할까 하고 탁 체크를 해보는 거죠. 33평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저층 빼고 쭉 가면 한 10억 정도, 10억 하거든요. 10억 하는데 이게 평당 2,800, 2,700 후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2,200 아까 50이었고 50 아까 나누기 2,700, 70 하면 이게 81%죠. 20% 차이인 거예요. 수긍이 간다. 또 수용이 간다. 여기도 지금 보면 코스트코 있고 상권이 있고 롯데 아울렛 있고 터미널 있고 그다음에 신축이고 여기도 보면 아파트 나름 잘 지어놨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59층짜리고 특별하단 말이에요. 가면 얘 아우라가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20% 정도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겠다. 저기 거리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양시가 아니라 파주라는 단점들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움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더 서로 가깝기 때문에 혹시나 더 빨리 치고 갈 수도 있죠. 더 빨리 치고 나가면 당연히 파주 운정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죠. 아직은 GTX가 뭐 개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더 치고 나가 주느냐에 따라 답이 있는 거죠. 이 친구는 과거 최고가가 12억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파주 운정은 고가가 뭐 9억 후반이었는데 얘는 12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20% 정도 더 비싼 게 맞고 시세가 먼저 움직이더라도 이런 친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같이 얘가 가고 있네? 우리도 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세가 어떤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엄청 고평가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야 이거 너무 저렴한데? 이거 사야 돼? 이런 느낌 드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딱 적정 가격이네. 꼭 필요한 분들은 뭐 사면 되는 거고 이게 엄청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안전마진을 보고 선택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뭐 또 시간 많은 분들은 저처럼 강남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맨날 하잖아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한번 가볼까요? 강남, 지금 대장, 제가 맨날 비교하는 아파트, 레미안 대치 팰리스, 평당, 옛날에 8,500 하다가 지금 9,700쯤 찍었는데, 좋아요. 강남에 있는 거를, 평당 9,700, 레드팔, 대치동에 있는 거를 그 살 돈으로, 동작구가 아니라, 이제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마포구로 건너뛰어야 되죠. 마포구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공덕자이 같은 거, 신축 아파트, 2호선 가깝고, 이런 친구들, 평당, 얼마 해야 적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 사이 그 강남 아파트 평당가 대비 그럼 딱 적당하거든요. 한 55%나 요 정도? 이게 아무리 공덕이라고 하더라도 반타작밖에 못해요. 어디까지 왔지? 너무 많이 왔네. 이런 거 마포 프레스 자이 좋잖아요. 33평 이런 거 평당 얼마 할까? 이건 제가 다 하는 건 전부 다 24평이 아니라 33평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층 제외하고 물론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건이 많지는 않을 텐데 평당 5,500, 평당 5,400 이 정도 하네요. 그러면 아까 대장이 평당 9,700 하니까 5,400 나누기 9,700 하면 55% 하는 거거든요. 딱 퍼센테이지가 오케이. 동작구는 원래 50%가 맞고 마포구는 55%가 적정 가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파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파주까지. 자, 이거 찍고 좀 건너뛰어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색 증산을 한번 찍고 갈까요? 센트럴 자이 이런 거. DMC 센트럴 자이 몇 프로를 까야 될까요? 가격을. 방금 공덕 대비 거리상으로 같은 쭉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왔고 여기는 이제 구로 따지면 지금 이제 서대문구 글로 빠지죠. 은평구. 여기는 서대문구, 위쪽은 은평구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를 건너뛰고 은평구로 왔잖아요. 10% 저렴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20%는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5,400만 원에서 곱하기 0.8을 하면 이 평당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33평으로 때리면 좋아 한 14억 5천 정도 하면 한번 검토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 하느냐 보면 이게 너무 호가 아니야? 야, 17억은 너무 호가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옛날 가격이고 와, 요런 것들은 좀 시세가 좀 차이가 나고 SK뷰는 입주한 지 이제 좀 됐으니까 과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요런 것들 보면은 뭐 14억 적당하고 이것보다는 얘가 좋으니까 15억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근데 17억은 조금 세긴 셉니다. 근데 한 15억 정도 잡으면은 그래, 한 20% 정도 차이. 또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킨텍스하고 이제 또 날아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평당 아까 4,400, 뭐 이 정도 하니까. 평당 4,400에서 킨텍스까지 넘어가면, 이거 더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10에서 최대 한 20%까지 더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선은 엄청 내려가니까. 근데 물론 킨텍스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까기는 그렇고, 한 20% 정도 깐다고 보면, 평당 4,400짜리에 80%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3,500이거든요. 지금 킨텍스가 평당 3,600, 700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 정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진 YCT 같은 경우는 아까 평당 2,800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아까 이해가 됐고 그래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마포구 찍고 저기 은평구 DMC 찍고 쭉 이렇게 가면 중간에 애매한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하기는 애매하고 건너뛰어서 약간 신도시스러우면서 신축이면서 이런 친구들하고만 비교해보면 또 납득이 간다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파주 운정이 평당 2,200 하거든요. 이거 나누기 9,700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강남 대비 이게 22%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운정에 있는 대장 아파트 5개 살 돈으로 강남 거 하나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파주 운정이 가격이 뭐 2배가 된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도 정확하게 가격이 2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격차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되거나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총 매매 가격 자체가 좀 큰 것들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유리한 선택이에요. 물론 그것만큼 짊어져야 될 무게감도 있죠. 뭐 비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움직인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맥락에서 뭐 대략 파주 운정 22% 오케이 머릿속에 탁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서 파주 운정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강남하고 대비 몇 프로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에서 25% 사이 그렇게 탁 형성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파주 운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경기도 파주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결론은 많겠죠. 지금 한참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이버 지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현장 가보면 지금 엄청 짓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나마 좀 조용한데 내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입주가 많습니다. 입주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 대비 한 2.5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사전 청약했던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체크해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가 있죠. 고양시의 입주 물량을 보면 얘가 한 61%쯤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더 거리가 있는 저기 은평구, 서울 은평구로 가면 거기는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해요. 근데 서대문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 상대에 있는 이제 인천 서구, 좀 거리가 엄청 멀긴 하지만 그냥 좀 경쟁 상대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살펴보면 충분히 이제 되는데, 인천 서구가 앞으로 3년 동안 2.3배 많거든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주 자체의 공급 물량이 가장 큰 악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외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주 운정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거다,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 처음에 전세가가 출렁거리지만 이내 다른 지역들처럼 뭐 수색, 증산, 전세 가격도 그렇고 강남처럼 좀 쭉 내려놓겠지만 또 때가 되면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측면에 있어서 체크해 봐야 될 게, 여기 파주에 미분양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없지 싶은데요. 서울은 못 보나마나 미분양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이 없죠. 한 세대 있잖아요. 왜 미분양이 없냐면 신도시에 저렴하게 공공이랑 뭐 일반 아파트 넣었다 하면은 또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엄청나고 프리미엄도 붙고, 물론 전매가 안 되기도 하고 미분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도시는 그래요. 항상 대부분. 파주는 지금 다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던 그 인천 검단 신도시도 미분양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 지금 파주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궁금하네요. 경기도 파주 10년 동안 봅시다. 지금 마지막 7월 달 거는 집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6월 달 거까지 봐야 되는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프상으로 많이 올라왔고, 이 평균을 얼마라고 불러야 될까요? 너무 많을 때는 평균이 아닌 거고, 과거 이때 많을 때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한 요 사이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한 380에서 400? 그 정도가 평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500까지 여기를 평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350에서 400 사이, 이렇게 요 정도가 평균이라면 지금 거의 한 360까지 왔거든요. 거의 평균에 지금 근접했다. 이게 업다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파주 운정 가격 어떤가요? 결론을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은 수평 비교, 뭐 수직 비교, 강남에서부터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인근 경쟁 지역하고도 비교해보고, 제일 가까운 고양시 구도심에 있는 일산 요즘 YCT 최고점 지금 바닥치고 최근에 된 시세 대비 한 20% 정도 형성되고 있구나, 딱 적당하구나. 그 다음에 삼성 신도시하고도 한 20% 정도 차이 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측지구까지 가면 뭐 30%까지 아니지만 25, 27% 차이 나는구나. 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위로 이제 실거래 가격들 조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실제 최근에 거래된 것과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의 차이가 얼마큼 크냐, 이게 사실 이 지역의 지금 현재 심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매수 심리를. 이걸 다 클릭해 봤을 때 이게 격차가 큰지 적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높게 거래됐던 것보다 높여서 물건을 내놓고 있네 라는 것들 일부 좀 체크할 수 있으면서도 평수를 넓혀보는 거죠. 33평대를 넓히면 최근에 거래된 거랑 거의 준수하게 물건들을 내놓고 있구나 라는 거. 일부 좀 큰 평수는 조금 더 높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실수요자가 이 정도 거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하나씩 거래되면서 탄탄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평수보다는 아까 20평대가 조금 더 호가를 조금 더 높여서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파주 운정이라는 신도시를 엄청 나이가 많은 분이, 여유가 많은 분이 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돈 조금 모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구축보다는 신축 살고 싶어, 여기에서 대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20평대, 30평대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 부담이 없는 20평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수요가 더 있고, 그리고 이제 9평 좀 수요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조금 더 만연한 상승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이제 큰 평수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에 있어서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전세가 중요하죠. 근데 전세 가격에 있어서 지금 올해 당장은 파주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던하게 쭉 흘러갈 것 같고, 내년부터는 또 입주가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한 차례 더 좀 눌림당하거나 가격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도 조금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매매가가 동시에 막 하락하거나 그런 경향이 매우 적거든요. 과거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공급은 계속 부어도 사람들이 이제 인프라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좋아지고 살기 좋아하시는구나, 호재도 있구나, 교통도 뚫리는구나, 그러면서 가격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 또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아이러니하게 전세는 조금씩 내려가고 매매는 조금씩 올라가고, 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신도시의 모습이죠. 근데 그러다가 입주가 또 완료되고 나면 또 전세랑 매매가랑 훈풍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과거 우리 동탄 2기 신도시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아마도 파주 운정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